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67세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징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징후를 미리 알고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요. 오늘 방송에서는 67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6가지 징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명의 연장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내 삶이 행복과 평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은 68세 여성으로 최근 자신이 너무 빨리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니 언젠가는 혼자 살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과연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삶의 태도가 그들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을까?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에서 다룰 6가지 징후는 단순히 통계적 데이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이며 각각의 징후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얼마나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가?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건강한가? 셋째,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넷째,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가? 다섯째, 감정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삶의 균형을 찾았는가? 이 징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삶은 하루하루 새로운 배움과 성찰의 연속이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가지 징후를 살펴보며 우리 삶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첫 번째 징후, 꾸준한 움직임의 힘. 우리 몸은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부터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움직임이 오래 사는데 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까요? 먼저 오래 산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움직임이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처럼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 전 일본 오키나와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유지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집 주변을 정리하며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 같은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왜 매일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80대 후반의 할머니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일을 즐기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무거워질수록 내 마음도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움직임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움직이는 몸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삶에 대한 의욕과 연결되는 이 동력은 노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혹은 마지막으로 땀 흘리며 걸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없거나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멀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차를 조금 멀리 세워 걸어가며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임은 반드시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가고 몸이 움직이면 다시 마음이 바뀐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도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평온함과 활기를 되찾습니다. 움직임은 곧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첫 번째 징후, 꾸준한 움직임의 중요성을 기억해 보세요. 삶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요? 오래 사는 두 번째 징후, 관계의 힘.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웠던 친구와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대화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어느새 그 관계가 멀어졌음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관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몇 해 전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된 한 장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며 행복과 장수의 비밀을 탐구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장수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나 성공,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친구가 많거나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내 곁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대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삶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의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장님과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분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작은 대화가 내 삶의 활력소예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시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소소한 연결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다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신 적 있나요? 먼저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연락을 끊었던 친구에게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이웃에게 먼저 웃으며 말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멀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말할 때 나와 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는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먼저 닫으면 상대도 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보일 때 그 따뜻함은 곧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두 번째 징후는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잘 지내고 있나요? 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래 사는 세 번째 징후, 삶의 주도권. 혹시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 삶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휩쓸리며 내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과 선택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주도권이란 단순히 큰 결정을 내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또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선택이 모두 내가 내릴 수 있는 주도적인 결정들입니다. 한 실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드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에 놓을 화분의 위치를 정해보시겠습니까?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선택권 없이 주어진 대로 지내야 했던 어르신들의 경우 삶의 의욕과 활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주도권이라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나눠보겠습니다. 7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큰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역사 강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누가 관심을 가질지 걱정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강의는 동네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분 자신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삶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부분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나요? 혹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주 작게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겠다는 결심부터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까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행동이 곧 큰 변화를 이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선택들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결국 내 건강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징후는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래 사는 네 번째 징후, 건강한 몸.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건강을 잃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네 번째 징후, 즉 건강을 관리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미루고 과식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반복하며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 삶의 질을 높이고 노년에도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80대 중반에도 정정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는 항상 제철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했고 술이나 담배는 일찍이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로 절제하며 살면 삶이 재미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오래,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그저 수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생활 습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지나친 과식을 피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닌
몸과 마음을 돌보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잠을 줄여가며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사람들은 수면이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의 피로를 충분히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만약 지금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결과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 보셨나요? 불교에서는 신체는 우리가 머무는 집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몸은 우리의 유일한 거처입니다. 그 집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씩 걷기, 조금 더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기, 혹은 휴식을 더 충분히 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곧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네 번째 징후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래 사는 다섯 번째 징후, 긍정적인 마음. 이제 우리는 오래 사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이를 기반으로 한 행복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상처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긍정적인 마음이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재산이나 성공 같은 외적인 성취에 행복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소소한 기쁨,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맑은 하늘을 보는 즐거움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압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몸과 마음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90세 생일을 맞은 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삶에서 좋은 점만 기억하려고 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감사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정원에서 핀 꽃 한 송이, 심지어 비 오는 날 듣는 빗소리마저 그녀에게는 삶을 즐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친구가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 줬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사소한 감사의 마음이 쌓이다 보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둘째,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법을 압니다. 셋째,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비교를 내려놓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삶이 단순해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그만큼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삶이 머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 밝고 행복해지고 그 결과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긍정적인 선택을 하셨나요? 혹시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감사의 마음, 자신을 향한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오래 사는 여섯 번째 징후,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과 관심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간관계가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75년간 진행한 행복한 삶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오래 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80대 한 할아버지가 우연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바쁘게 일하느라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고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진행하는 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경험을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인간관계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관심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연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감사와 신뢰를 느낍니다. 때로는 조언을 주기보다 그저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갈등이 생길 때 즉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품는 애정과 따뜻한 마음은 결국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래 사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